최근에 또 그 코로나 네. 이 사태로 인해서 연구개발 시설 BSL이라는 네, 네, 네. 그 시설이 되게 주목받고 네, 있어요. 네. 그 맞습니다. BSL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그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SL은 생물 안전 등급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예. 감염 위험도가 높은 미생물을 이제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 BSL이 네. 생물 안전 등급입니다. 등급? 네, 네. 그러니까 뭐 BSL이 그 어떤 약자냐면 네. 바이올로지컬 Biological 세이프티 레벨. 레벨. 네, 네, 예, 네. 그 레벨이라는 네, 네.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단계부터 네.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예. 이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한 미생물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BSL 1부터 4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BSL 1 1단계는 예. 위험도가 없거나 낮으면서 전파 가능성이 없는 미생물만 취급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기초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을 하고 예. 2단계는 위험도가 낮고 치료제가 존재하는 바이러스만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1차 의료시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국내에는 한 1000여 개의 연구시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개체 위험도가 높고 음. 중대한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취급합니다. 이게 특수 연구기관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60개의 연구시설이 60대. 네, 존재를 합니다. 네. 저희 코로나를 비롯해서 사스, 메르스 등의 그 연구에 3단계가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험할 수 있는 최소의 그 레벨이 BSL 3등급. 3단계, 네, 예. 3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등급은 전파도가 높고 네.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만 이제 네. 취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BSL4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 전 세계에는 54개가 54개. 존재를 하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아주 고위험군을 다루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다루다 보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참 위험하죠. 위험한, 네. 보통 BSL 3단계 이상부터는 네.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으로 취급이 돼서 예.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갈 때 뭐 방호복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방호복을 비롯해서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왜냐면 그 바이러스 한 마리라도 외부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음압 시설을 다 갖춰서 거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뭐 압력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 바이러스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많이 있고 그 샤워도 연구자들이 하고 나오면 꼭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결국엔 코로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제를 비아그라처럼 네. 기존 약에서 네. 이 그 찾을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지금 네.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지름길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 개발에 이제 적어도 세계보건기구 이제 사무총장이 네.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는데 18개월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승인된 그런 치료제들이 네. 코로나19에 적용되는 그런 임상시험이 국내외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네. 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드는지 네. 미국에서는 실제로 들어갔고 네. 한국도 지금 약 20개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서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에 맞아 들어갈지 예. 그거를 임상시험도 할 예정이고 리스트업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네. 그 국내 연구진이 이제 스크린을 해보니까 네. 렘시브르 렘데시비르 맞습니다. 뭐라고요?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가 가장 뭐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네. 좋은 약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네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약하고 콤비 전략으로 네. 이제 치료제 개발을 한번 네. 하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이 부분을 약물을 이제 재창출한다라는 이런 분야인데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로킨이나 아비간, 뭐 렘데시비르, 뭐 칼레트라 네. 이런 것들이 임상 시험이 되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뭐 그 저널이죠. 네. 논문이 발표되는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곳에서는 칼레트라는 조금 효과는 미미하다 네. 그런 쪽으로
뭐 논문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최근에 이제 치료제 개발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되게 정부 차원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또 그 미국의 사이언스지나 이런 쪽에서도 나온 게 이게 코로나 사태가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과학계가 전 지구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듯이 그런 어떤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학계가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 협력 이런 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연대하고 하는 그런 느낌. 예, 과학자들이 연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좀 더 그 현장의 취재를 더 많이 알리는 그런 네. 응원의 서포터즈로서 네.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간에 이렇게 훅 들어와도 예, 좋습니다. 예. 나노 마스크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카이스트 개발이 됐고 네, 지금 이제 20번을 빨아도 한 달 동안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스크를 개발했다고는 했는데 예, 이게 언제 상용화야 되나 이런 그 문제 이슈가 화두가 있어요.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취재한 거예요. 예, 그 부분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좀 있냐면 아무래도 나노 마스크 이름부터 아주 굉장히 나노한 그런 네. 마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노 마스크가 약 그 직경이 10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1000분의 1 수준의 네. 그런 나노가 이제 마스크 필터의 그런 그 섬유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00에서 500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섬유를 격자 구조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네. 미세 입자를 막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나노 섬유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이랑 그 무해성을 좀 증명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찾아서 이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고 네. 식약처도 김 교수와 미팅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신기술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진행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검증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나노 필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유기용매에 대한 그런 무해성을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노 마스크 쓸 때 유기용매가 쓰여지는데 그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네. 부분하고 나노 입자가 벗겨져 나가는 그런 박리 현상 음. 그거를 어떻게 안전성 확보를 하느냐가 네. 네. 그 상용화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연구자들이나 기업에서 이런 그 성과들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식약처나 질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안정성에 맞습니다. 그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이제 연구개발 수요나 이런 것들이 활동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식약처 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식약처 분들도 뭐 매일같이 이렇게 브리핑 나서시고 네. 또 네. 마스크 공적 수급 판매에 대해서도 항상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식약처도 그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는 어떤 보호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강조된 상황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둘 다 강조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 맞습니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준비가 변화의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예. 간략하게만 또 첨언을 하면 네. 식약처도 아무튼 국민 안전 나노 마스크 필터에 대한 안전성 문제만 확보를 하면 네. 법정 처리 기한이 70일인데 70. 이것보다 아주 대폭 그 신속 처리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성만 확보되면 네. 2달 정도 남짓한 거를 더 당겨서 네, 그 허가를 해주겠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예. 하여튼 그 안정성 이런 걸 빨리 확보해가지고 네. 그 마스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렇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초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지금 질문을 그렇게 넣어놨네요. 네. 제가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을 좀 취재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종식이 됐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그렇죠. 네, 그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세요. 음. 이제 지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에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근거는 여름철이 되면 이제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는 면역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잠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날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쯤이 오면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이제 대확산이 될 것이다라면서 가을을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새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 조금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듯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적응 기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집에서 적응이 끝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듯이 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을쯤이 되면은 적응 기간이 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을철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내 의료진과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코로나 유행이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치료제나 백신, 뭐 항체 등등을 이제 좀 빠르게 그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하니까 몸에서 적응하는 그 네. 새 집에 적응하듯이 최근에 그런 또 새 집으로 또 가시지 저 않으셨나요?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한창 적응 단계이고 적응하시는 그런 네. 단계. 세컨드 웨이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전을 그 어떻게 대비를 하고 빨리 이제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종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뭐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어떤 팩트에 기반한 이게 어떤 정부의 일희일비하지 않게 가짜 뉴스 드롭, 네. 진짜 뉴스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더 검증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그 정확하게 네. 취재원을 잘 네. 그 증거 기반한 네. 그런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대세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오늘은 그 한번 랩업을 해보자면,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방위복도 이렇게 차려입고 네. 했었는데, 이거 계속 당분간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 지난주에 사실 여기 입 쪽이 좀 많이 떨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확실히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예, 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졌고 네, 근데 이제 다만 방송 중에 아까 그 넷플릭스 얘기한 거는 제가 조금 잘못했다. 네, 네, 뭔가 그런 좀 약간 네. 느낌이 오네요. 아, 네, 10시 이후에 아무튼 네, 뭐, 네, 네. 아, 그거는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뒤끝있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박선민 기자는 어땠습니까? 저는 1편 나가고 이제 화면에 얼굴이 너무 검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미백 크림을 좀 바르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예, 화장도 하고 우리가 그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야 네네. 되는데 저는 얼굴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를 위해서도 잘 준비를 취재를 해서 네. 또 좋은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예. 그런 시간을 좀 네.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대세담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여러 취재 사항들이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대세담 3로 알찬 정보로. 예,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같이 박수로 네.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다음 주부터는 그 부장님이 네. 이거를 이제 차고 나오실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 괜히 이렇게 이것도 그런가요? 오버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자비 털어서 산 건데 아 그냥 혼자 성의를 혼자 하고 다니세요. 지금 민방이 또 끝나셨습니다. 네, 정말 네. 끝나셨어요. 혼자 하고 다니시고 저 그 모자도 혼자 쓰고 예. 그 열심히 취재 다니시면 아마 이렇게 그 좋을 겁니다. 예. 지금 한번 써보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선물을 네. 제가 다음번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예, 어우 잘 어울립니다.